여러분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보셨나요? 로비에서 눈에 띄는 게 있다면 단연 이 기다란 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탑은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 그런데 개성에 있어야 할 이 탑은 어떻게 하다가 서울 용산에서 전시되고 있을까요? 경기도 개풍군 광덕면 중현리 부소산에 위치해 있던 고려시대절 경천사, 추모제를 지낼 때 왕과 왕실 사람들도 방문했던 꽤 규모 있는 절이었는데요. 1348년에 이 절에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만들어졌습니다. 갑자기 10층이나 되는 탑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탑의 탑신석 1층에 새겨진 발원문에 따르면 이 탑을 만든 사람들은 당대 이름 좀 날리던 친원파 권문세족, 이 탑을 만든 이유는 몽골 제국의 황제, 황후, 태자의 복을 기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려의 탑이 몽골 황실을 위해 세워졌다니 조금 의아한데요. 관노비 출신 강융은 충선왕의 측근이 되어 공을 세워 벼슬을 받았고 몽골 승상 탈탈에게 시집간 여동생이 애첩이 되자 권력을 쥐었습니다. 고려의 환관이었던 고용봉은 몽골 황제의 신임을 받아 몽골 환관으로 출세했고 충해왕 때 공녀로 몽골에 보내진 기자오의 딸을 궁녀로 추천해 이후 그녀가 기황후가 되면서 막강한 권력을 챙긴 인물이었죠. 강용과 고용봉 등 이들은 자신들의 뒷배가 되는 몽골 황실의 안녕을 바라며 고려의 탑을 조성한 것입니다. 기록에 따라서는 직접 몽골의 장인을 고려로 보내서 지었다고도 하죠. 극가닥의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한반도에서 만들어지던 탑들과는 전혀 다른 특징들을 보입니다. 이전까지 한반도의 탑들은 절대 다수가 화강암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경천사지 10층 석탑의 경우 100% 대리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게다가 기존의 탑들이 홀스층의 낮고 단정한 느낌인데 비해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짝수인 10층의 거대한 높이에 매우 화려한 모습이죠. 이는 몽골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단부 3단과 탑신부 3층까지는 몽골의 라마교 양식으로 아자에 돌출된 형태의 총 20개의 면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탑신부 4층부터 10층까지는 고려의 전통 양식을 따른 것으로 평평한 4개 면에 팔짝지붕 형태 옥계석이 더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몽골과 라마교의 양식이 고려의 양식과 혼재된 양상인 것입니다. 기단부에는 불법을 수호한다고 알려진 사자, 용, 영꽃과 소설 서유기의 장면, 나한들을 새겨놓았습니다. 탑신부에는 1층부터 4층까지 부처의 법회 모습 16장면과 불교 존상들이 있는데 각 장면마다 불회 이름을 새긴 현판 모양을 달아놓았습니다. 5층부터 10층까지는 선정인 또는 합장을 한 불좌상, 즉 부처가 위계에 따라 새겨져 있고요. 이런 정교한 조각들은 무른 재질의 대리석이라 가능했습니다. 탑을 세운 발원인들이 권력과 자본이 있던 이들인 만큼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불교의 정수가 화려하고 웅장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조선시대 들어와 불교를 매우 사랑했던 세조가 이를 모티브로 삼아 서울 종로 원각사에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만들기도 했죠. 그런데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왜 개성의 경천사터가 아닌 서울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것일까요? 그 시작은 일제강점기 직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07년 1월 대한제국 순종 황제와 순정 효황후의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일본 특사로 온 국내 대신 다나카 미사키는 말로만 듣던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훔쳐야겠다는 대단한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리고 2달 뒤 3월 한밤중에 무장한 일본 사람들을 시켜 탑을 약 140개의 조각으로 해체한 뒤 달구지 10개에 실어 개성역으로 운반, 그렇게 일본으로 무단 반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마을 한복판에서 커다란 석탑을 뻔뻔하게 해체하니 주민들과 군수까지 나서 탑을 못 가져가게 막았는데요. 그러자 무레배들은 총칼로 주민들을 위협하며 막무가내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가져간 이유에 대해서는 고종 황제가 조선과 일본의 친선을 위해 기증했다라는 어이없고 황당한 거짓말로 변명했죠. 일본의 엄연한 문화재 반출 범죄 행위에 대해 아무 대처도 할 수 없던 대한제국의 상황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오히려 2명의 외국인이었습니다. 바로 영국인 어니스트 베델과 미국인 호머 헐버트였는데요. 먼저 헐버트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분노하며 현장으로 달려가 주민들을 취재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대한매일신보에 제보했죠. 그러자 대한매일신보의 사장이었던 베델 역시 격분하며 사건 발생 한 달여 뒤인 3월 7일 경천사지 10층 석탑 강탈을 대한매일신보 1면의 특종으로 보도합니다. 당시 대한매일신보는 영국인 베델을 내세워 유일하게 일본의 사정검열을 받지 않는 민족신문으로 압도적인
전국적인 발행 부수에 대단한 영향력을 지닌 신문사였습니다. 대한매일신보는 6월까지 약 3개월간 끈질긴 추적 보도를 했고 고종 황제의 허락이 있었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반박, 다나카 미사키와 일본의 사죄 및 반성 촉구를 이어갔습니다. 대한매일신보의 영문판 코리아 데일리 뉴스에도 실어 해외에까지 이 사건을 알렸죠. 그러자 일본의 이륙신문 등도 미사키가 이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부정적인 논조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베델뿐만 아니라 사건을 처음 제보했던 헐버트 역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영자신문 뉴욕포스트, 일본 언론 재팬 클로니클에 사건에 관한 글을 기고하고 불법 약탈이 아니라는 일본 기사에 사진 등의 반박 증거를 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국제 여론에 호소하기로 했는데요. 당시 고종의 밀사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갈 예정이었던 그는 1907년 7월 헤이그 평화클럽 연설에서 사건을 폭로하면서 현지신문 쿠리에 드 라 콩페랑스에 관련 기사가 실렸습니다. 여론의 문매에도 시종일관 돌려줄 기미가 없던 석탑은 결국 사건 발생 11년 후인 1918년 11월 포장도 뜯지 않은 채로 고스란히 반환되었습니다. 이는 초대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마사다케와 2대 총독 하세가와 요시미치가 돌려주라는 압박을 넣었기 때문이었는데 이들이 석탑을 돌려달라 한 것은 조선을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배하는 내 구역의 물건을 훔쳐가다니 정도의 지배자 마인드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었죠. 어쨌든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조선을 관리하던 총독부로 우선 반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40여 개로 산산이 조각나버려서 당시 기술로 도저히 복구가 안 됐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반환된 후 무려 40년 동안 경복궁 회랑에 방치됩니다. 그리고 광복 후 1960년 드디어 수리 후 경복궁 외부에 전시되었습니다. 2년 뒤 1962년에는 국보 제86호로 지정되었으나 다시 해체되어 문화재연구소 주도하에 10년간의 보존 처리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로비에 옮겨 훼손을 막고 있죠. 우리에게는 몽골 간섭기, 일제강점기의 뼈아픈 역사를 동시에 보여주면서 아름다운 불교 문화와 화려한 외관으로 보는 이를 압도하는 경천사지 10층 석탑.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